저는 창의교육 거점센터의 연구원 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일한 내용을 중등 사례 세션에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 저희는 약어로 FPB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FPBL 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너무나도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창의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4C에서도 크리에이티비티 나오고 그 다음에 5C 또 6C 역량 할 때도 빠짐없이 계속 창의성, 창의적 혁신, 창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또 요즘에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강조되고 있죠. 그중에 핵심 역량 6가지 중에 또 창의적 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창의성이라는 어떤 요인 하나를 신장시키기 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인성,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미래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창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이었습니다. PBL이라는 건 선생님들 모두 다 익숙해서 잘 알고 계신데 문제중심 학습은 기존의 그런 강의식 또는 지식교육,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탐구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학습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더 이양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꾸로 학습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하여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 학습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크게 13단계의 모형을 제안하였고 이것들을 선생님 각각의 수업 또는 선생님 성향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셔서 수업에 적용해서 지금 FPBL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계시고 이번 학기에도 새롭게 개발한 사례들을 오늘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FPBL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서 FPBL 수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18년, 19년, 20년도에도 지금 한창 개발하고 이것들을 프로그램 북으로 개발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오늘 사례를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소개하시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 FPBL 모형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저희가 FPBL과 관련해서 연수를 2단계로 핵심 교원 직무 연수와 전문 강사 심화 연수 2개의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5개 팀은 모두 다 2단계의 연수를 모두 이수하시고 오늘로써 이제 모두 이수를 마치실 텐데 최종적으로 사례를 발표하시면서 이 수업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하시면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를 공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발표를 마치고 신경희 선생님부터 발표를 해주실 텐데 중간중간에 안내해 주실 분은 조은진 선생님께서 역시 이 선생님도 핵심 교원 직무 연수를 이수하시고 저희 창의교육 핵심 교원이신데 이께서 소개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는 15분 발표로 되어 있고요. 14분이 되면 1분 남았을 때 제가 중간에 1분 남았다고 마무리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1분 정도 안에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첫 번째 발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3개에 계시는 신경일 선생님이시고요. 주제는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요. 중간중간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편하게 할 텐데 실수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들 수업할 때는 또 완전 느낌이 달라가지고 네, 좀 그렇네요.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선생님들? 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동화의 재에서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던 길에 이제 늑대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할머니가 잡아먹힌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다른 문제사항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요거는 아이들과 함께 한 내용이고 간단히 영상을 먼저 본 다음에 제가 개발한 내용, 수업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소리 공유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어느 날 빨간 모자는 편찮으신 할머니께 병문안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어요. 간신히 할머니 집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대신 침대에 누워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거지? 깜짝 놀란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마침 다른 방에 계시던 할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다가와 창문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빨간 모자 왔구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지? 늑대 저 녀석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파 누워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미세먼지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주셨어요. 네,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잠시 종이 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과 나누고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 사과라는 게 있거나 뭐 어떤 포도라는 게 있는데 사과나 포도를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의 포장 혹은 숨김 장치를 동화라는 그 어떤 장치를 가지고 와서 다른 도구를 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문제 상황은 이제 빨간 모자와 늑대가 이제 앙숙,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사촌 관계로 설정을 했고요. 사촌 늑대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파서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빨간 모자, 여러분이 빨간 모자라면 그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사항을 설정하였고, 맨 처음 문제 개발 과정에서는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거나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고를 혹은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컨설팅 상황에서 그거는 좀 열려있지 않고 FPBL과는 좀 다른 단순 PBL 문제일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다른 조건을 설정해서 모든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자, 아까 현성의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요거를 한 2년 전에 연수를 받고 좀 인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떠먹여주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융합하고 하는 창의 융합 인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6가지 역량 중에서 저는 이 2가지를 좀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협업하는 능력이랑 친구들과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받고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러한 이제 바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는 아두이노 코딩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만들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이 가능한 패시브 샘플러를 교실에 설치해서 교실 속 공기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였고요. 실제 이제 공기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공기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라 라는 문제사항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후에 프로그램 목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산출물을 실제 교실에 설치한 다음 일주일 정도 관찰하고 매일매일 그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공기질이 정말 개선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전과 후에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첫 차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소재에 있는 남자 중학교에 있고요. 중학교 2학년 100명 세계 학급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수행평가와 연결해서 진행을 했고요. 단순하게 과학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온오프라인 시대에 혹은 미래 세대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정보를 좀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도덕이나 보건, 공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에도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한 방식은 단순하게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가장 좋은 건 온라인도 좋지만 학생들이 왔을 때가 가장 좀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았나. 다만 온라인으로도 협업 활동이나 뭐 구글 패들렛 혹은 뭐 네이버 밴드 등등등을 활용한 그 온라인 협업 활동도 충분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했던 내용인데 1차 시는 대부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디딤 영상 시청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시에는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만들고, 그다음 패시브 샘플러는 얘가 교실에 하루 정도 놔둬야 되거든요. 설치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설치해 두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키트를 코딩한 후에부터는 바로 교실의 공기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교실에 만들까 혹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논의를 한 후에 초안을 제작한 것들을 4차 시와 5차 시 이어서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통한 정교화 과정을 통해서 6차 시에는 최종 발표물,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고 평가 작업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과 이것에 대한 홍보 제안서, 작품 설명서들을 2학년 복도에 게시를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지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수업 종료 후 과정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1차 시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디딤 영상인데, 이거는 실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했던 내용을 좀 각색해서 만든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단 아이들이 해결 방안을 찾을 때 조건을 3가지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미세먼지 측정 키트를 만들고 패시브 샘플러를 활용해서 교실 속의 공기질을 측정한다. 측정하는 조건은 이거 여러분이 만드는 최종 산출물을 설치하기 전과 후에 공기질을 측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단 표어 제작이나 포스터 등의 단순 캠페인 활동은 지양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건 온라인으로 진행한 모습이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학급은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학급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지금처럼 줌으로도 발표하려고 했지만 학교에 왔을 때 방역 활동을 지키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그 피드백 과정이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유지해 보고자 노력했고요. 네, 모든 별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는 구글 패들렛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교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서 자료조사라든지 뭐 기타 정보라든지 나눌 수 있게 하였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작업이었지만 남학생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키트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코딩하는 작업에서 선생님들의 사전 정보라든지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변에 계신 정보 선생님이나 컴퓨터 선생님 혹은 좀 잘 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얻는 것도, 융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거는 코딩 소스이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오래 공부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거라서 뭐 좀 한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 만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찍어서 지금부터 아두이노 이걸 따라서 미세먼지 키트를 아이들이 만들어 컴퓨터 위에 올린 뒤 네, 만들 수 있게끔 이제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 처음에는 기판을 조립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배선 작업까지 하는 것도 두 개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이 따라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 패시브 샘플러라고 하는 간이 공기질 측정 장치를 학생들에게 주고 교실에 이렇게 모둠별로 마음에 드는 곳에 하나, 두 개, 총 모둠이 6모둠이기 때문에 6개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측정한 미세먼지 데이터는 이것도 이제 비색계라고 하는 장치를 실험 장치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요 실험 도구는 아마 과학과 예산이나 각종 예산으로 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고 아이들이 직접 농도를 계산했고요. 요거는 실제 아두이노 키트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나오네. 마스크 120mm 펜. 네, 지금 이제 측정을 하면서 한 명, 두 명은 데이터 측정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친구들은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무엇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좀 논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냥 니들끼리 조사해봐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표를 주고 이것을 정리해서 패들렛에 올려고 다른 모둠과 비교 분석하게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둠 협업 활동을 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초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D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터 지금 뭐 퓨전 360이라든지 뭐 팅커캐드 등으로 이용해서 이런 틀을 프레임을 만들더라고요.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 혹은 죄송합니다. 얘는 좀 투박하지만 실제로 필터를 교체 가능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좀 기특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아이들이 많이 쓰는 뭐 좀 기모티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쁘게 변형해서 좀 브랜드 네이밍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칭찬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실제 아이들이 홍보하기 위한 홍보지와 작품 설명서에 대한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1차 결과물 발표를 이제 5차 시에는 진행을 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3,000원이에요. 일단 가성비를 최고로 그 원마트에서 나무젓가락 CU에서 원마트를 받아서 나무젓가락을 받아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초안이다 보니까 채색도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좀 프로토타입의 좀 날것의 향기가 좀 느껴지고요. 이것을 정교화하는 과정은 질의응답과 이어지는 모든 토론을 통해서 6차 시에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부분 공기정학이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공기정학 식물만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모든 학생들은 생식이라는 번식 방법을 활용한 미세먼지 줄이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이는 율마라고 하는 공기정화 식물을 여기 작은 화면 보이시나요? 작은 화면에 하나씩 뽑아서 꽂아서 각각의 교실마다 한 명씩 키트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는 건데 약간 사업의 구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원에 판다든지 500원을 판다든지 이렇게까지 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무성생식을 생각했다는 것도 좀 많이 놀라서 이렇게 좀 인상이 깊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들은 3D 프린터를 직접 이 학생은 자기가 3D 프린터를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3D 프린터로 공기 정화기를 만들었고요. 네, 선생님 1분 남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럼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 반에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설치해서 수업 종료 이후에는 네, 잠시만요. 네,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게끔 각 반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 교사나 학생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끔 하고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전과 후에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실제 여러분이 한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값까지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제가 느꼈던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단순하게 온라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주는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협력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아이들과 하는 모든 활동이 있어서 수업에 좀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평소 하기 어려웠던 코딩이라든지 화학 실험, NFC 투표 등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제 마지막 발표에 대한 수업에 대한 소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대전 관평중학교 유경주 선생님이십니다. 주제는 생물 다양성 보존입니다.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전 관평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주라고 하고요. 저는 자유학기제 1학년에게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문제 개발한 과정, 그리고 진행 계획, 진행 과정 및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유학기제를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맡게 되면서 어떠한 주제로 학생들과 1년을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구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주제가 생각이 났고 또 그런 문제성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것을 학생들하고 좀 6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참에 제가 국립생태원에서 아마 공문으로 보셨을 수 있는데 이러한 슬로건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배우고 이미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슬로건 공모전에 참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것을 목표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고 또 학생들이 멸종 위기와 또 지구환경 보존에 대해 좀 스스로 생각해보는 FPB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자유학기제 1학년 과학 주제 선택을 한 28명의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들은 이미 1학년 과학 1학기 때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접근 가능한 주제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좀 역할과 상황을 고려를 해봤는데요. 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심층적인 공부도 필요한 역할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환경공학 박사라는 직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하고 좀 대중에게 쉽게 이 심각성도 알려주고 또 인류가 노력해야 될 일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이아의 신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도 계속 이렇게 써보고 싶은 문제이긴 한데 아쉽게 좀 이 문제는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가이아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다른 것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단순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청소년 퀴즈 프로그램 담당 PD 이선우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제가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청소년 퀴즈 문제의 정답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각자 그 제작진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여 박사님께 자문을 구하고 박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더 쉬운 단어를 써야 될 것이고 또 2분 내외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생물 다양성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하나를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4차시로 진행을 했고 저의 수업 목표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 2차 시 저희가 2차 시씩 블록 타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1, 2차 시에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제가 디딤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줌으로 학생들을 다시 만나서 패들렛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3차 시에도 추가 디딤 영상을 제공을 하고 각자 이제 과제형으로 과제물을 해결하는 그리고 패들렛의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은 이제 패들렛을 이용하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이 저희가 2주간 온라인 수업 상황이었는데 온라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학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의사 표현을 하는지 패들렛에 나타나 있는 것들 토대로 제가 정성적인 기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평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진행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 온라인 클래스 영상으로는 이제 지구 다양성,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좀 아이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2019년에 그 호주 산불의 사례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6개월간 산불이 일어나면서 많은 생물 종들과 또 개체수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저도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도 그 산불을 다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소중한 생물들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에 저도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심각성 공유를 했고 또 이제 환경공학 박사가 출연을 하는 YTN 사이언스 뉴스를 또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패들렛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FPBL이라는 문제를 수업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디딤 영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줌에서 만나서 출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디딤 영상을 봤는지 그리고 소감이 어떤지 얘기를 해보고요. 패들렛 주소를 공유를 해서 그 줌에 있는 채팅창으로 패들렛 주소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나가지 않고 줌에 머무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렇게 줌에서 피드백 해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즉각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처럼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이유를 쓴 친구도 있고 이렇게 교사가 요구한 것까지 담당 PD가 부탁한 영상을 10월 7일까지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잠정적인 해결책을 써보자 했을 때도 자기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찾아본다부터 뭐 구체적으로 쓴 학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도 써봤고요. 그리고 뭘 더 알아야 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학생들이 빠짐없이 다 써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패들렛을 쓰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익명으로 뜨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쓰고 이렇게 댓글 형식으로 처음에 달았는데 서로 이제 서먹한 상태여서 원래 줌에서 수업할 때는 거의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패들렛에 막힘없이 아이들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친구 것을 조금 모방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라고 그것을 참고해서 쓰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 4차 시에는 제가 학생들이 이전에 이렇게 쓴 내용을 보니까 거의 좀 해결책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조금 요구하고 이끌어주고 싶은 방향을 피드백 영상으로 이제 추가 디딤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제는 이메일함을 비우자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이메일함이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서버에 많은 전기 에너지들이 발생하고 또 열이 발생하고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에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뭔가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거 다루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본인만의 어떤 해결책 하나를 찾아서 얘기해보자는 그런 요지를 담아 얘기를 해줬고요. 이때는 제가 이제 줌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등교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학생들이 제가 올려놓은 패들렛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컬럼을 추가하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3차 시는 자기가
어떤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실천 계획대로 더 내용들을 찾아본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자료 조사한 것들을 올려주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건 학생도 있고 자기가 조사한 것을 이렇게 서술한 학생도 있었고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파일로 올려주는 학생도 있어서 학생마다 관심사나 좀 역량 차이도 조금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이제 교실에서 핸드폰을 주면은 이 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 자료 찾아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지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시에도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또 계속 피드백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고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촬영한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뭐 PPT 화면을 이제 노트북 화면을 찍는다든지 그런 학생도 있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생물종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유전적 변이를 말한다. 네, 제가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 내용은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 학생이 AI가 이 내용을 읽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목소리를 너가 다른 성우의 목소리를 가져왔니? 라고 물으니까 구글 번역기에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이용해야겠다. 학생으로부터 어떤 팁을 얻었던 부분이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직접 필기한 것을 찍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4반 2번 김가람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한 학생도 있었는데 제가 선생님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학생한테 허락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1분 정도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저는 환경공학 박사 김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서식지 파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남획, 외래종 유입 등 여러 감소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식지 파괴를 뽑은 이유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고 종 다양성이 높은 열대우림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동물들이 사는 숲이 있습니다. 남획, 외래종이 유입된다 한들 숲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순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서식지 파괴는 단순히 나무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 역시 서식지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마스크 한 장을 버렸다고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명은 더 있겠죠? 아니 4명은 더 있을 거예요. 아니 8명, 아니 16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16개의 마스크가 땅바닥에 버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모인 쓰레기가 하나 둘 차곡차곡 천천히 쌓이겠죠? 그럼 식물들도 시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저럼 서식지 파괴와 연관되어 있는 건 쓰레기 투기뿐만이 아닙니다. 함부로 식물을 꺾는다거나 일회용품 대신 쓰는 에코백, 텀블러도 오래 쓰지 않는 이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생물 다양성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면하는 기회 때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생을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요구하지 않았는데 막 박수를 치는 장면이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감동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제 학생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PPT로 발표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선생님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이제 요구한 대로 환경공학 박사라는 역할 이것을 인지했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 친구가 고민을 했고 또 그림도 본인이 직접 쓰고 말도 하면서 굉장히 시선을 끄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저희 주제 선택반에 같은 반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반에 왔고 굉장히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이 전 시간에 해낸 작품을 보면 그림 솜씨가 이렇게 좋은 학생인지 몰랐을 정도인데요. 이 학생이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을 좀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수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대면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온라인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에코백을 지급을 하는데 그 에코백에 직접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멸종과 관련된 생물 다양성 슬로건을 써보고 또 로고를 그려보도록 이제
섬유에 쓸 수 있는 이 패브릭 마카를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가 로고를 쓰고 그림도 그리는. 네. 이 학생이 바로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 학생이 방금 그 영상을 만든 학생인데 앵무새 목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걸려 있는 것을 그려서 굉장히 시사점을 주는 걸 만들었고, 좀 장난꾸러기 남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멸종위기 동물인 판다를 그리고 또 이렇게 브랜드 로고도 같이 그려주는 이런 익살스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로고로 무지개의 색을 빼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었을 때 무지개가 다양한데 그중에 색이 빠지면 안 되듯이 우리 여러 가지 생물들이 보존되었으면 한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가 또 온라인에서도 성실하게 해주고 했지만 실제 또 이렇게 추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족을 느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질문해 주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순으로는 이제 종합 토의 및 질의응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앞서 발표하신 신경일 선생님이나 유경주 선생님에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그 평가한 거 그거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어요.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 건가요? 신경일 선생님이요. 네. 평가요? 네. 잠시만요.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공유가 되었나요? 네. 평가는 이렇게 해서 교사 관찰 평가 16점, 학생 평가 4점, 이게 유경주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내용을 좀 차용해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툴은 이렇게 돼 있고, 학생 평가에서 학생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점수를 주었고, 동료 평가 점수를 이제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도 받고 투표로도 받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 신뢰성을 얻었던 부분이 좀 있고, 관찰 평가는 그 협업 능력은 패들렛에 올라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비중을 한 60에서 70 정도로 주었고요.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학교에 왔을 때 친구들과 토의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모습들을 토대로 보았고, 역시 소통 능력까지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표를 가지고 수행평가 20점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답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FPBA를 프로그램 북으로 접할 수도 있고, 네, 직접 수업 실천 따끈따끈하게 이번 학기에 적용을 해보시고, 네, 직접 해보신 선생님께 질문하실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신경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앞에 빨간 모자 관련된 애니메이션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현재 유튜브에 치면 나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마지막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마스크 쓰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컷을 좀 자르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넣고 해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내 수업에 맞게 딱 내 구미에 맞는 그 자료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부분 잘 찾는 것,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수업에 맞게 다시 조금씩 변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겪은 고민에 대해서 선배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실 수... 네.
FPBL과 스팀 융합 교육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스팀 교육도 많이 익숙하실 것 같고 FPBL은 이제 최근에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선생님으로서 차이점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유경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선생님. 일단 저는 아까 현성의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출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FPBL은 주도권을 학생에게 좀 더 많이 준다는 느낌이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이제 주어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산출물을 만들게 하는 과정을 거친 거고요. 융합교육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거꾸로 하는 수업까지 안 만들어도 단순하게 뭐 나만의 LED 스탠드 만들기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단순하게 공기청정기 만들기 이렇게 해도 약간 메이커 교육 쪽으로 연결지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FPBL은 학생들이 뭐 디딤 영상을 통해서 좀 숙고하는 과정, 사유하는 과정이 좀 더 추가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움이 이경주 되었을까? 선생님도 생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약간 이제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FPBL도 융합적인 요소를 충분히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희 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먼저 되고 또 학생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FPBL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네, 뭔가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희정 선생님이 추가 질문해 주셨는데 학생들 모두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모두 다는 아니고요. 3인에서 4인 정도가 한 모둠으로 해서요. 그 모둠에겐 다 주었습니다. 남학생들이라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손이 좀 많이 갔고요. 생각보다 그 모둠에 한 2명 정도, 2명 정도는 그래도 한 명은 뭐 배선 작업, 나머지는 뭐 컴퓨터를 이용한 뭐 코딩 좀 잘 나중에는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그걸 여쭸던 게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 그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FPBL을 이쪽으로 네. 했었어가지고 네. 이게 맞나 아닌가를 되게 고민하면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융합하고도 연결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딱 구분점이 없고 교집합이 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계속 적용하면서 알아가겠지만 지금 네. 생각으로는 막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모두 다 이거를 한 번씩 다 만들어 본다면 그 아이들한테서 필요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제공해주는 스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수업을 네. 진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정도 스킬은 알아야지 또 다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만들었으니까 모든 학생이 다. 네, 일단 모둠이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 친구가 주도적으로 했는지 좀 옆에서 서포트를 했는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아두이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모둠에게는 개인에게든 모둠에게든 어쨌든 그 아두이노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이렇게 교육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의 이제 문제 해결의 방식이 그거는 교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수업을 구안을 할 때 그게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네네.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건가? FPBL에서 내가 이거 해도 될까? 이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견이 괜찮다고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저도 되게 선생님처럼 고민을 하고서 자신 있게 핵심 교원 연수에서 이걸 교수님께 이렇게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두이노 미세먼지 키트를 만들어서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험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은 학생이 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끔 열어둬라라고 해서 저는 문제 그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좀 연 거거든요. 같은 이제 피드백을 듣고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이제 교사가 하되 만드는
해결 방안 학생들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또 막 무르익어서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저희 5시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상황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역할을 찾아보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문제 상황을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어떤 주제가 있으시면 좀 관련된 검색을 해보시고 그에 종사하는 문제를 지닌 어떤 직업군에서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문제를 해야 될지 기본 아이디어도 없으시다면 주변에서 선생님이 관심 있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좀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다시 해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신경을 선생님 의견. 네, 지금 끊겨가지고요. 네. 말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들리시죠? 네. 저도 문제 상황 구축하는 게 엄청 어렵고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 매년 좀 테마를 1년 동안의 테마를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1년 동안 진행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 12월 달부터 미세먼지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생각하실 때 수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1년 동안 학생들이랑 어떤 테마로 좀 중점적으로 수업 운영해 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파생되어서 나간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도 지금 내년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뭐를 할지라고 하다가 지금은 뭐 적정 기술,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게까지 왔는데 아직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유튜브도 찾아보시게 되고 기사 찾아보시게 되고 이러면서 좀 문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까이 있는 사례, 내 관심사로부터 시작하시면 찾기도 좀 쉬우실 거고 네, 더 깊이 파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시인데요. 네, 한 2분 안에 요 답변하고 잠깐 쉬고 5시 1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개발했는데요. 학생들이 제작할 결과물의 형태, 유형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관련 질문할 때 직접 제가 설명하고 질문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네, 저 잠깐, 네. 제가 그 지역이 제주도여가지고, 그 제주에서 좀 약간 그 중요시하게 교육하고 있는 게 지역사회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뭐 분리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제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제주도와 관련된 생태계 문제는 또 너무 다양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 상황을 많이 제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교원대 파견 중이어가지고 제주도에 직접 이제 적용을 못하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다른 지역에 제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충북 지역이어서 이제 충북 지역에 이제 가시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그 대벌레 여름철에 대벌레 많이 나온 게 이제 기후변화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천오염 이제 돈사에서 폐수를 많이 방출해서 이제 충북 지역 뭐 미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폐사하는 물고기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유경준 선생님께서 아까 만드신 에코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결과물이 저는 창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할 때 뭐 그냥 학생들에게 다양한 결과물을 각자 하고 싶은 결과물을 원하게끔 하고 싶은데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같은 계속 다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인포그래픽 제작이라든지 뭐 PPT 제작, 뭐 포스터 제작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이렇게 좀 이런 유형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미리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결과물들도 좀 제시하면 또 학생들이 그걸 넘어서 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혹시 이제 생태계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유형의 결과물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혹시 조언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학생들한테 좀 이제 포스터도 만들고 이제 편지도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15초짜리 영상 이런 것들을 쉽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을 할 때 모든별로 못하고 결국 이제 개인별로 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에코백은 나중에 이제 추후 활동을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한 거는 사실은 UCC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형태 하나를 주되 그 속에서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2018년에 할 때는 여러 형태를 원했는데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나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UCC로 했었고 그 외에 생각해봤던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도 생각해보고 포스터도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예시를 제시해 주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게 좀 제가 한 프로젝트 어려울 것 같아서 얘들아 공기청정기도 만들 수 있고 공기정화식물도 활용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한 5분의 4 정도는 그쪽에 매몰되더라고요. 다른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 네, 따라서. 감사합니다. 네. 네.